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픽 2 유형 5번 빈칸에 알맞은 것 고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35의 1번.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업무가 많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 그런데 기혼 직장 여성의 경우 땡땡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기혼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반대는 미혼.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미혼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느끼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기혼 직장 여성의 경우 회사 그리고 회사와 가사와 육아 중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회사보다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추석에는 환하고 둥근 보름달이 뜬다. 자, 여러분, 지금 추석 연휴 시작이죠? 한번 볼게요. 그런데 추석 때 먹는 송편은 보름달이 아닌 반달 모양이다. 이는 반달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보름달은 밝고 완전한 모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는 데 반해, 자, 여러분, 보름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반면에 반달은, 여러분, 반달은 이제 반대의 의미가 나오겠죠? 점점 커진다. 자, 이처럼 송편의 반달 모양에는 앞으로 모든 일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그러면 답은 3번. 오래 지나지 않아 크고 환한 보름달이 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3번. 이제 음식을 빨리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식사 속도를 조절해주는 포크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포크는 1분당 입안에 들어가는 횟수로 먹는 속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식사 속도가 빠르면 포크에서 경고음이 난다. 경고음은 예를 들어 뭐 삥삥삥, 뭐 삐삐 이런 소리겠죠. 앞으로 이 포크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지금 음식을 빨리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주는 포크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포크는 무엇에 도움을 줘요? 빨리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문제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3번. 나쁜 식사 습관을 고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 4번.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신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몸에 남아도는 열기는 뜨거운 거죠. 온도가 뜨거운 거. 피부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땀이 나는 것이다. 이때 피부 바로 아래에 퍼져 있는 핏줄들도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더 많은 피를 흘려보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열기를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땀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땀이 날 때 피부 바로 아래에 퍼져 있는 이 빨간색 핏줄들도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더 많은 피를 밖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피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을 밖으로 보내니까 피부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손가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밀접하다는 아주 가까운. 그럼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손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은 단순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휘 기억장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들은 평소보다 필요한 단어를 떠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언어를 잘하려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인다는 문장이 와야 합니다. 손동작을 많이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자, 6번.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러분 청년층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말하고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변하기 전에는 평생 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든지 개인 생활보다 직장 생활에 더 비중을 준다든지 하는 전통적 의식, 이게 옛날 가치관이죠. 근데 지금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는 강화되다입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도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보다는, 자, 사회적 평가는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좋아 보이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럼 사회적 평가보다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까요? 자, 뒤에 직장 생활이나 직업 선택에서 무엇보다 개인의 만족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시하다는 중요하다고 비슷합니다. 그럼 사회적 평가보다 개인의 만족도와 비슷한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내가 좋아하는지를 우선순위에 둔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41회 7번. 막대 학생들의 이름을 써서 통에 꽂아놓고 하나씩 뽑아서 발표를 시키는 수업 방식이 있다. 이것은 땡땡 방식이다. 적극적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하면 소극적인 학생들이 대답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방식은 적극적인 학생인보다 이 소극적인 학생들을 위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모든 학습자들에게 골고루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자, 여러분 적극적인 학생은 그냥 알아서 먼저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하지만 소극적인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에 학생들의 이름을 쓴 거를 뽑죠. 그럼 정답은 4번. 적극성이 떨어지는, 이 말은 소극적인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8번.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에 능숙하다는 익숙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을 가리켜 디지털 원어민이라 부른다.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 쓰며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또한 이들은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새로 출시된 신제품을 사지 못할 경우 불안해한다. 출시되다는 이제 나오다 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 9번. 자, 동양에서는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기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잘 흐르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기가 잘 흐르지 않거나 막혀 있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기가 막혀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의학에서는 바늘처럼 생긴 침을 이용하여 치료한다. 이 침은 기가 막힌 곳을 자극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사람에게 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막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침으로 자극해서 기를 통하게 만들어 줘야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원활하다는 잘 하고 비슷합니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그 다음 47의 10번. 악보 없이 공연하는 것은 피아니스트들의 오랜 전통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은 악보를 외우는 것보다 무엇에 시간을 더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악보를 외우면 작곡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어 결국 작품에 대한 표현력이 풍성해질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우는 것보다는 뒤에를 보면 외우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표현력이 순서죠. 그럼 2번. 외우는 것보다 표현력에 시간을 써야 한다. 근데 뒤에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악보를 외우면 작곡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어 결국 작품에 대한 표현력이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 문제는 문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봉사단체에 기증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기증하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 중에 땡땡이 많다. 뭐 어떤 물건일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래서 쓸만한 물건을 골라내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여러분, 인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고 소모되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많은 물건들 중에 이제 다시 쓸만한 물건을 다시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는 필요 없는 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 물건을 기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3번. 재사용하기 곤란한 물건이 많은 거죠. 그 다음 12번. 한 가전업체에서 옷을 태우지 않는 다리미를 내놓았다. 자, 여러분, 옷을 태우지 않는 다리미 아주 새로운 제품이네요. 그리고 창의적인 제품이에요. 자, 작동 원리는 다림질하다 손을 떼면 다리미 밑판 앞뒤에서 다리가 튀어나와 옷과 다리미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방식이다. 여러분, 간격은 이제 이 다리미, 그 다음에 옷, 이 사이라고도 하고 간격이라고도 합니다. 다리미를 다시 잡으면 다리가 들어간다. 별것 아닌 듯한 이 다리미의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여러분 문제죠. 고민하던 문제를 이제 해결했죠. 그러면 4번.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어떤 원리인지 굳이 상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장의 흐름을 보고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2의 13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쓴맛을 꺼린다. 꺼리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땡땡 본능과 관계가 있다. 식물 중에는 독성이 있어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다. 해롭다는 안 좋은 거고 반대는 이로운, 원형은 이롭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이 있는 식물은 보통 쓴맛이 난다. 독이 있는 식물은 쓴맛이 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쓴맛이 나는 건 위험하다고 여기고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거부하다는 자연스럽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본능일까요? 본능은 이런 강아지 같은 동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반적으로 쓴맛을 꺼린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관계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14번. 대화를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이때 땡땡 행동을 하면 좋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행동은 긍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공감하다는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행동이죠? 고개를 위아래로, 이건 끄덕이다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하면 좋다. 그 다음 15번 사용 여부. 여부는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계없이 물건을 못 버리고 저장해 두는 사람이 있다. 물건을 못 버리고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정도를 넘어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할 경우 이는 치료가 필요한 행동 장애로 본다.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한다. 자, 여러분, 집착하다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건 그 사람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고,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면 자, 이제 이런 행동은 사라지는 거죠.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행동은 사라질 수 있다. 그 다음 60페이지 16번 원래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자, 악수는 여러분 사람이 손과 손을 이렇게 잡고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과 싸울 때 꺼내 들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제 손에 무기가 없는 건 뭐예요? 싸울 생각 없는 거죠. 1번이네요. 답이 쉬워요. 그 다음 뒤에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이렇게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행동이 오늘날에는 반가움과 존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되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 특별한 사건 없이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다룬 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낼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관객들은 영화에 빠져든다. 여러분, 빠져든다는 그 영화에 점점 이렇게 물에 빠지다는 여러분 물에 깊이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영화에 많이 빠지는 거는 쉽게 나올 수 없다 이런 의미고 관객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의 기쁨을 새삼 새롭게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크고 거창한 비슷한 단어예요. 크다 그리고 거창하다 비슷한 단어.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면 뒤에는 반대의 의미가 나오겠죠. 현실 속에 작고 이제 소소하다는 거창하다의 반대입니다. 이래서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자, 18번. 씨앗 저장고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대비하다는 준비하다. 식물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영구적은 영원하다고 비슷해요. 그 다음 이곳의 연구원들은 보관 중인 씨앗을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할까요? 어떤 활동도 한다. 그 뒤에 이들은 씨앗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연구도 하고 씨앗을 찾아도 다니죠. 그럼 3번. 씨앗을 수집하는 활동도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